정오의 시황 브리핑 인천여고 곽지민입니다. 자, 12시에 매번 제가 시황에 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 방송은 와우넷에서도 방송하지만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요. 또 카카오 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동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쉬어가는 모습인데 많이 쉬는 모습은 아닙니다. 요 이제 그 기술적 모습으로 올 때에 코스피가 이 2040에 있는 장기 라인 2040이죠. 오늘 고가가 2043인데 요 120일 라인, 240일 라인에서 역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고 저항을 받긴 받는데 크게 내려가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긴 받는데 그렇다고 확 밀리는 것은 아니다. 2000포인트 위에 올라와서 2000포인트를 찍고 확 내려가는 심리적 저항인데 거기를 찍고 확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아직까지 강력 돌파의 모습도 아니지만 어쨌든 2040을 찍고 난 다음에 악재 나오면서 좀 밀렸지만 악재 나오면서 밀렸지만 그렇다고 확 밀리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고점이 10시 11분이었는데 아마도 요 지점, 자 10시 11분 요 지점에서 돌파가 나오는 이제 그 치고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10시 10분 정도에 코로나19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40명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40명 증가라는 것이 그 전에 10명대에서 10명대, 뭐 20명대에서 40명 증가니까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악재가 돼서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뭐 크게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왜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상당히 작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좀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본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 40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지는 않는 이유였던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잠시 질본에서 발표했던 코로나19 현황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대 발생이 되다가 20명대로 줄어들었다가 어제는 이제 16명, 그저께 19명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40명인데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금역 3명을 빼고 지역 감염이 37명, 굉장히 많죠. 확 늘었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요렇게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에 19명 많죠. 경기가 6명, 그 다음에 인천이 11명,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이태원발, 그 다음에 그 학원 강사발,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차, 3차, 4차, 5차, 6차 하면서 오늘은 또 구리시에서 좀 발생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겁먹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예전보다 많이 코로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또 막말로 얘기하면 뭐 미국은 하루에 2만 명, 2만 명 발생하는데 대한민국 진짜 뭐 10명, 20명, 30명 이건 껌값 아니냐,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이제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요렇게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살짝 밀렸습니다만은 뭐 크게 밀리지 않는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2,500억 매도 중이고 기관들 1,000억 매도 중이고, 그래서 뭐 수급 자체는 뭐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가 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려는 그런 어떤 여유는 아직 없다 하고 보여지고, 조금 더 뭐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확실하게 지표 좋아지고 이제 그런 모양 나오면은 아마 주식형 쪽으로, 주식형 재테크 쪽으로 돈이 좀 유입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우리가 플랫폼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안주로 떠오르는 그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 종목들,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 종목 언택트의 대표 카카오. 자, 주가는 뭐 제가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확실히 조정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조정은 아닙니다.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만큼 어떤 시장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좀 빠질 때가 되는데 뭐 급하게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걸 꼭 매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 되는데, 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음봉, 오늘 음봉, 5일선 이탈까지 나왔는데, 네이버 역시 단기로는 좀 쉬었다 가는 모습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더존, 비존, 아프리카 TV, NHN, 카페 24돈을 좀 내렸죠. 카페 24돈 내렸는데, 역시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5일선 조정, 이 정도의 이제 개념이고, 코리아센터 마찬가지입니다. 4% 빠졌는데, 역시 뭐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정도, 그 정도의 개념이고, 큰 조정은 아니다. 그래서, 플랫폼 종목들은 네이버, 카카오는 단기로 아직 매수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은 매수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의 장기 매수 관점, 장기 보유 관점, 이것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가 삼성 SDI 아까 물어보셨지만, 요 삼성 SDI가 아직 매도 차트는 아니에요. 어제 장대 양봉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잉태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매도 차트는 아니다. 좀 며칠 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며칠 지켜보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그렇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위에 꼬리가 살짝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뭐 단기로 뭐 조정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여전히 보유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단기 고점에 징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역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NE 솔루션과 PNT 같은 요거 이제 그 장비주들이죠. 2차전지 장비주들 계속 좀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지금 뭐 PNT도 그렇고요. 실적도 좋죠. 5일선 따라 쭉 올라가는 모습 좋다. 이노메트리가 오늘 7%까지 올라왔는데, 아까는 장주에는 뭐 위로 이제 급상승을 하다가 내려가 밀렸습니다. 15%까지 올랐네요. 어쨌든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군도 여전히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역시 플랫폼 종목과 전기차가 주도주긴 한데, 그러나 플랫폼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기간 조정의 모습, 삼성 SDI 비롯한 전기차, 2차전지는 아직은 쉬어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플랫폼이나 2차전지에 비해서 반도체는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플랫폼은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언택트는 그런데 컨택트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컨택트에서 가장 강한 쪽은 조선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아주 강하죠. 현대미포조선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뭐 삼성중공업 다 모습 좋은데, 아무래도 이 조선주들은 유조선 수주, 카타르 유조선 수주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자리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풍력주들, 오늘 뭐 태웅이라든가 이런 종목 강하지 않습니까? 풍력주의 맥락, 이것이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맥락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주 관련해 가지고 나온 종목들, 풍력주 오늘 뭐 유니선 상한가, 동구 SNC 19%, 태웅이 15%, 이렇게 이제 풍력주 관련해서 두산중공업까지 오늘 13% 올라가네요. 이런 모습 아니냐, 그렇게 봐야겠죠. 자, 그렇게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 써가지고 체크를 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제가 편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한국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뭐 아직 보유죠. 근데 이제 신규로 최근에 신규 편입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 관찰 종목으로 좀 보겠고, 현대차, 기아차 모양 좋아요. 현대차, 기아차 모양 좋습니다. 기아차 특히 오늘 뭐 좀 밀리긴 하지만 어제의 장대 양봉에서 그대로 플러스를 내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다 보이고, 또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어제 장대 양봉 나왔는데 오늘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좋다라고 보이고요.
S-오일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도 현재 72,000원 정도에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120일 저항에서 밀리는 거니까 장대 양봉 이후에 작은 음봉이니까 상승 지속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 이제 개념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남북주들은 현재 조금, 아침에 약간 플러스 내릴 것 같다가 지금도 약간의 마이너스인데, 뭐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정책이 자꾸 바뀌어 나간다 하는 것 때문에, 남북주 여전히 관심있게 보시자 하는 말씀. 유니온 티플렉스 같은 자원개발주, 이것들도 오늘 좀 비교적 괜찮은데, 자원개발인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히토류인지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시세는 시세니까 티플렉스, 유니온, 포스코, 엠텍, 한국내화 이런 것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제 전체적인 정리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첫째 종합지수는 현재 뭐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받을 같진 않다. 2000포인트 심리적 저항 돌파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고, 2000포인트에서 이제 요 바로 앞에 있는 2050을 돌파만 해주면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수급은 현재 외국인 기관들 수급 오늘도 별로 안 좋은데 조금 지나면 뭐 외국인들 수급 좀 돌아오지 않겠냐.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5천 계약을 매수하는 것은 꽤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뭐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비대면 이 비대면에서 언택트에서 카카오 네이버 이것은 지금은 매수 아니지만 좀 지나서 다시 매수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2차 전지는 이제 오늘이나 혹은 내일 또 추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종목은 아까 넷패스들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쪽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하는 거. 그리고 남북재료주는, 어제 좋았죠? 근데 오늘도 뭐 오후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재료주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가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제가 어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악재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악재, 혹은 호재하고는 악재. 차트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 아직 우리가 포트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주 뭐 49,800원, 5만원 앞두고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도, 꽤 늘었어요. 어제 1,500만 주도 현재 1,200만 주, 거래 대금 6,200억. 꽤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후장에 제가 삼성전자를 신규로 편입할지를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후장에 삼성전자 신규 편입 여부를 고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호재가 많이 있죠. 호재가 많이 있는데 왜 주가 못 올라가느냐?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 수급상으로는 그렇고, 또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정거래가는 양호한데 현물가가 좀 내리고 있다. 현물가 내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1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2분기 때는 서버 디램 투자가 좀 1분기만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 악재라고 굳이 한다면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뭐 미중 갈등으로 하웨이에 대한 수출 면 줄어든다 이런 게 있는데 글쎄 그건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를 그래서 편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한번 신규 편입할까 말까. 주가는 다 기류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저항을 5만원 저항 돌파하면 좋은데 돌파 못하면 다시 이제 좀 주저앉는 모습 나오겠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5만원 돌파가 이제 가시화되면 제가 편입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편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그렇게 정도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는 계속 고해요. 좋아요. 여러분들 보유 추가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고, 그러나 이호가 얘기하는 핵심주 중심으로 가자 하는 말씀. 또 대북주는 아직까지 재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북주 재료가
확실히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강력 매수하면서 또 종목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 브리핑은 여기까지. 예, 좋은 맛있는 점심 먹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저녁 9시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